나 이어령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죽겠다 였나요? 아니면 오늘도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됐네 라는 깊은 한숨이었나요?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황금기가 청춘이라 말하지만 제가 평생 글을 쓰고 생각을 다듬으며 깨달은 바는 다릅니다. 인생의 진짜 승부는 55, 바로 그 지천명지 텐민을 넘어선 문턱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인들에게 55세라는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역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로 내려와 오로지 자기 자신이라는 민낯과 마주해야 하는 엄중한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의 덕으로 혹은 젊음이라는 저돌적인 에너지로 운음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5이 넘으면 하늘은 그 사람의 지갑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가 아침마다 내뱉는 말의 기운을 보고 운명의 문을 열어둘지 아니면 영원히 걸어 잠글지를 결정합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동양의 지혜에서 아침은 천지개벽의 시간입니다. 밤새 죽음과 닮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당신이 내뱉는 첫 마디는 우주에 던지는 당신의 주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시간에 힘들다, 지겹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 같은 탄식을 쏟아낸다면 운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네 소원대로 계속 힘들고 지겹게 해줄게. 저는 이것을 영혼의 입냄새라고 부릅니다. 몸이 아프면 입에서 쓴내가 나듯 마음이 병들고 운이 다한 사람은 아침마다 신세한탄의 도끼를 뿜어냅니다. 55세 이후의 운명은 매우 정교하고 예민합니다. 젊었을 때는 큰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운의 근육이 있지만 중년을 넘어선 운은 한 번 꺾이면 다시 세우기가 천금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왜 아침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 물 한 사발에 담긴 것은 기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게 씻어내고 깨끗한 말을 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낡은 관습이라 치부하며 아침부터 스마트폰 속에 남의 불행을 보고 혀를 차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평생을 관찰해온 운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늘 과거에 저당 잡힌 말을 합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이런 말들은 사실 말이 아니라 비수입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난도질하는 칼날이죠. 특히 55 이후에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남은 30년, 40년의 삶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지옥이 됩니다. 자식들은 당신의 한숨 소리가 무서워 집을 비우고, 친구들은 당신의 신세 타령이 지겨워 전화를 피하게 됩니다. 결국 돈도 사람도 건강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습관적인 탄식의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든 철학적으로 보든 우리가 내뱉는 말은 진동이며 에너지입니다. 55세라는 나이는 그 에너지가 응축되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운의 문을 억지로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이 스스로 열리게끔 맑은 기운을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도 아침부터 3가지 습관적인 신세 타령을 입에 담았다면 당신의 운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이 그토록 당신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한 시대를 먼저 살다간 노학자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부디 찬란한 노을 같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내가 평생 언어를 다루며 깨달은 가장 무서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했을걸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았을걸. 이 짧은 3글자 속에 우리 인생을 좀 먹는 가장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55이 넘어서도 아침마다 이 껄이라는 망령을 불러내어 식탁에 마주 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문을 닫아버리는 첫 번째 습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집착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유독 한큰이 많아서인지 지나간 시간을 놓아주지 못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어야지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내 팔자야, 젊었을 때 고생만 안 했어도 지금 이 모양은 아닐 텐데 라고 읊조리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수십 년 전에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본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신다섯 이후에 운이 트이는 사람들은 과거를 수업료로 치부합니다. 그때 그런 실패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이만큼이라도 깨달았다 라고 말하며 툭툭 털어냅니다. 반면 운이 닫히는 사람들은 과거를 빈 문서처럼 품고 삽니다. 아침마다 그 빈 문서를 꺼내 읽으며 스스로의 기운을 깎아먹지요. 동양 철학에서 운이라는 글자는 움직일 운자를 씁니다. 즉 운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멈춰 있거나 뒤로 역류하면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탄식하는 말은 흐르는 물에 거대한 댐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맑은 기운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려다가도 당신이 내뱉는 예전엔 좋았는데 라는 한마디에 막혀 되돌아가 버립니다. 하늘이 보기에 이 사람은 아직도 저 과거 속에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여 새로운 기회와 인연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연민이라는 달콤한 덫입니다. 나는 희생만 하며 살았다, 나는 피해자다 라는 생각에 빠져 아침마다 그 상처를 덧내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자신의 현재를 부정하고 신이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과거의 고통을 증명하는 훈장이 돼야지 패배의 기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55은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1막에서 아무리 화려했든 혹은 아무리 비참했든 막이 내리면 무대 장치는 새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낡은 1막의 대본을 들고 웅얼거리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젯밤에 끌어온 과거의 그림자 때문일지 모릅니다. 55 이후의 운명은 가벼움을 좋아합니다. 집착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무엇보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라는 자부심마저 버려야 합니다. 그 빈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운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즉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당신이 과거라는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 비로소 닫혔던 운명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운은 언제나 앞을 보고 걷는 사람의 등 뒤를 밀어주는 법이지 뒤를 돌아보고 멈춰선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오늘 아침은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며 과거의 어떤 찬란함보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소박한 찻잔 하나가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과거를 탄식하며 오늘을 낭비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55이 넘으면 우리 삶에 가장 큰 불청객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집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평생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을 남의 잣대로 측정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노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운명의 문을 닫아버리는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 비교와 자식에 대한 원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서 남들이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그들의 자식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선물을 보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네 집은 자식이 효도를 해서 매달 용돈을 수백만 원씩 준다더라.
누구네 손주는 명문대에 붙었다더라 같은 소식을 들으며 아침부터 한숨을 내뱉는 순간 당신의 운음은 그 즉시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늘 강조하던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자기만의 고유한 무늬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소나무는 소나무의 무늬가 있고 바위는 바위의 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55이나 된 어른이 자신의 무늬를 버리고 장미의 화려함이나 대나무의 고든만을 부러워하며 탄식합니까? 비교는 영혼을 갉아먹는 존벌레입니다. 특히 아침의 정결한 기운 속에 비교라는 독소를 섞는 것은 당신의 남은 수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비교의 화살이 자식에게 향할 때입니다. 한국 부모들에게 자식은 곧 자신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55 이후에는 그 성적표를 과감히 찢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누구네 아들은 이렇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말은 자식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동시에 당신의 노년운을 완전히 박살내는 저주가 됩니다. 운명학적으로 볼 때 부모와 자식은 기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침마다 자식을 원망하거나 타인의 자식과 비교하며 탄식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고 결국 그 화살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먼저 당신의 입에서 자식에 대한 비교와 원망의 말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을 잠시 거쳐간 독립된 영혼일 뿐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혜로운 노인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식들이 자기만의 짐을 스스로 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리고 나 또한 내 짐을 자식에게 지우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입니까? 이 짧은 문장 속에 운을 부르는 모든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태도 말입니다. 55 이후의 삶은 결핍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이 가진 것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은 아닙니다. 오히려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아침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없나? 라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운명의 신은 너는 이미 불만이 가득 차서 더 줄 자리가 없구나 라고 말하며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식이 당신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고, 용돈이 적다고, 혹은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침부터 곡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행복해 보일 때, 당신의 입에서 감사와 긍정의 기운이 뿜어져 나올 때 자식들은 비로소 당신 곁으로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 운은 향기와 같습니다. 원망과 비교의 악취가 나는 곳에는 파리만 꼬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족수숙과 평온의 향기가 나는 사람 곁에는 복과 인연이 나비처럼 날아듭니다. 오늘 아침 남의 집 담장을 기웃거리던 눈길을 거두어 당신의 내면을 비추십시오. 당신이 가진 소박한 것들에 감사의 세례를 베푸십시오. 그것이 닫혔던 운명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단 하나뿐인 걸작이 됩니다. 55. 이제는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고요한 평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 이여령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이고,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네. 얼굴에 주름만 들고 이제 다 살았구나. 혹시 이런 소리부터 나오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운명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는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 육체적 노화에 대한 탄식과 가난을 부르는 입버릇입니다. 55이 넘으면 몸은 마치 오래된 악기처럼 여기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연주를 충분히 해왔다는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아침마다 자신의 몸을 저주합니다. 아픈 곳을 쓰다듬으며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낡고 병들었다며 타박하고 한숨을 쉽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는 귀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침부터 죽겠다, 힘들다, 늙었다라고 선고를 내리면 우리 몸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더 빠르게 시들어갑니다. 내가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깨달은 것은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55 이후의 운은 당신의 건강 상태보다 당신이 그 몸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먼저 찾아옵니다. 아침마다 아직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몸에서는 맑은 파동이 나옵니다. 그 파동이 바로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또한 노화에 대한 탄식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가난을 부르는 말입니다. 돈이 왼수다, 나이 먹고 돈 없으면 죽어야지 같은 말들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후 빈곤은 분명 두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결핍을 확인하는 말을 내뱉는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영원히 가난할 것이다 라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돈도 기운입니다. 자신을 박대하고 한탄하는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기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서재에서 책과 씨름하며 발견한 진리는 풍요는 감사의 틈새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중에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에 아, 풍요롭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부자의 기운입니다. 55 이후에 갑자기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당장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운명의 신은 지갑이 비어있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곳간이 비어 탄식만 일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외면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그 분노를 씹으며 세상이 참 야박하다라고 한탄하고 있나요? 중년 이후에 겪는 수치심이나 상실감은 운명이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래도 네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이때 단식 대신 침묵을, 원망 대신 미소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품격을 지킬 때 당신을 떠나려던 운도 발길을 돌려 당신 곁에 머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빼기의 미학입니다. 욕심을 빼고 탄식을 빼고 남을 탓하는 마음을 빼야 합니다. 대신 그 자리에 당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고요한 기쁨을 넣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 한 점에 고맙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짧은 고마움의 인사가 당신의 몸속에 있는 부정적인 독소를 씻어내고 닫혔던 운의 통로를 다시 정화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가장 후회했던 것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55, 당신은 아직 충분히 젊고 아름답습니다. 육체의 주름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신이 맑게 깨어 아침을 축복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청춘보다 더 깊고 진한 향기를 풍길 것입니다. 탄식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의 내일을 오염시킵니다. 오늘 아침 그 입술을 오직 생명의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55,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여러분, 가을은 낙엽이 지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단단한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탄식, 과거에 대한 후회, 타인과의 비교, 육체적 쇠락에 대한 비관을 멈추었다면 이제는 텅 빈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닫혔던 운명의 문이 활짝 열릴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운명의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평온하고 단단해질 때 행운이라는 손님은 비로소 당신의 집 문턱을 넘게 됩니다. 55 이후에 찾아오는 운은 젊은 시절의 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의 운이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운은 평온과 품격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바로 여러분의 아침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제안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은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 10분 동안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십시오. 텔레비전을 켜지 말고 스마트폰을 집어들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숨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아,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 공기가 내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구나. 이 경이로운 생존의 사실에 압도당해 보십시오. 탄식이 나올 틈이 없을 만큼 깊은 존재의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복수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짓는다라고 표현해 왔죠. 아침마다 긍정적인 언어로 하루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여유를 갖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당신이 내뿜는 그 선한 기운이 주변에 인색한 운명을 정화하고 생각지도 못한 귀인을 불러올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십시오. 55이 넘으면 버림의 미학을 실천해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쌓인 낡은 물건들, 쓰지도 않으면서 아까워 붙들고 있는 것들은 사실 당신의 운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낡은 물건에는 낡은 기운이 깃듭니다. 과감히 비우십시오. 공간이 비워져야 새로운 운이 흘러 들어올 길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갈하게 청소된 거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풍요로움을 감지합니다. 나 이어령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단어는 라스트 레슨 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고 운명 또한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름진 손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당신의 굽은 등을 다독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주마. 이 따뜻한 자기 고백이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다쳤던 운의 빗장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완성입니다. 55 이후의 삶은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고귀한 순례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구걸하듯 탄식하며 걷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비록 걸음은 느려질지언정 눈빛만은 맑게 유지하며 걸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입술에서는 탄식 대신 나지막한 노래가 혹은 깊은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올 것을 믿습니다. 운명은 그런 당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드디어 네가 문을 열었구나 라며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